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요. 곳곳에서 새 단체장에 대한 집단 요구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높은 기대감 때문이지만 단체장들에게는 새로운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노동단체가 빗속에서도 기자회견을 엽니다. 성동조선해양이 구조조정 없는 온전한 회생이 되도록 경상남도가 나서달라고 요구합니다. 경남의 기간 산업인 성동조선이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힘들다. 직접 이해 당사자이다, 이제는. 환경단체도 낙동강 보수문 개방과 철거와 관련해 김 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은 도지사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합니다. 경상남도 도지사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도민의 생존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범 열흘이 지난 민선 7기 경남도정은 본물 터진 요구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도민들의 많은 얘기들을 좀 시스템화시켜서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해서 정확한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 도 행정력 자체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성동조선과 관련해서는 통영시가, 한국 GM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창원시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민선 7기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 현안 해결에 적극 개입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신임 단체장들은 취임하자마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밀양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납치됐다가 18시간 만인 지난 9일 오전 다행히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경찰이 어린이 안전을 고려해 비공개 수사를 했지만 SNS 등을 통해 실종 내용이 전파되는 등 엇박자를 냈습니다. 실종 아동 수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실종 다음 날 비공개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아이 안전에 위협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언론사에도 보도 중지를 요청한 상황. 하지만 실종 당일부터 SNS 등을 통해 실종 내용은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밀양경찰서 직원들만 정보 공유를 위해 전파된 내용이 사진으로 SNS 등을 통해 실종 아동의 신상까지 알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밀양시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실종 아동을 시민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비공개 수사 과정에서 엇박자가 난 겁니다. 이미 경찰에서 비공개 수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개가 돼버리거든요. 범인이 SNS를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이미 수사가 이미 좁혀 오고 있다라는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14시간 넘게 SNS와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노출된 뒤에야 경찰은 부랴부랴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할 당시 유괴 여부 판단이 되지 않았고 강력 사건으로 전환 뒤 사건 내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 유괴 사건의 경우 엠버 경보를 발령해 시민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을지 아니면 철저한 비공개 수사로 진행할지 등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경찰은 9살 A양을 때리고 화물차에 태워 납치한 혐의로 28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용역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인데 그동안 주민 갑질에도 시달렸다며 피해를 주장해 논란입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1년 넘게 경비원으로 일했던 66살 A씨. 지난달 말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소속 용역업체가 아파트와 계약이 끝나면서 경비원 8명 가운데 절반이 고용 승계가 안 된 겁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근무 마지막 날에서야 새로운 업체로부터 사실상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두 분은 오늘부로 끝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유 묻지 마세요. 난 며칠도 잠도 못 잤어요. 일 잘한다 소리 듣고 그 사람 하루아침에 됐다니까. 퇴사한 경비원들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에게 밉보인 게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채용됐을 때도 전 입주민 대표 등에게 관행적으로 현금 살해를 했고 접대 압박 등 갑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10만짜리 2개, 봉투 2개를 줬지. 저쪽은 뭐도 올려주고 뭐도 올려주는데 너는 우리한테 상지가 오래됐겠네. 고생 좀 하겠네.
아파트 입주민의 측은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접대나 금품 요구도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새로운 용역업체 측도 주민 개입 없이 기존 경비원들의 근무 태도를 살펴보고 결정했다는 입장. 그러면서도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경비 업무는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 보니 올해 초 전북 전주에서도 용역업체 변경으로 경비원 30여 명이 해고되는 등 전국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비 업무 자체를 갖다가 파견 허용 업무를 넣었어요. 업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고용 승계 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자 대표 협의회에서 결국은 고용 승계 의무를 계약 조건에다 명시를 좀 해야 되는. 서울 성북구는 조례를 제정해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이 고용보장 계약을 하도록 중재에 나섰지만 경남에는 별도의 보호제도가 없어 경비원 고용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진주성 안에는 전국 유일의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인 국립진주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 34년이 지나면서 시설은 낡고 규모도 작아 전시실이나 수장고가 포화 상태지만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적 제118호 진주성 안에 자리 잡은 국립진주박물관. 건축가 김수근 선생의 설계로 경주와 광주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국립박물관으로 개관했습니다.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건물도 되게 돌로 지어서 딱 외관에서 보는 순간 너무 예쁘다 이런 감탄사가 나왔는데 리모델링 중인 진주박물관 내부에 들어가 봤습니다. 개관한 지 34년이 지나다 보니 시설은 낡고 공간은 비좁습니다. 전시 공간이나 사무 공간도 전국 13개 국립박물관 가운데 최소 규모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수장고. 8만여 점의 유물을 소장한 수장고는 이미 포화 상태. 층층이 쌓고도 공간이 모자라 유물이 바닥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해마다 경남 지역에서 발굴되는 유물은 만여 점. 보관 공간이 없어 일부는 새로 지은 경주박물관 수장고로 이동할 형편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2년 복원한 공복문입니다. 5톤 트럭 이상은 이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유물 운반 차량이나 소방차 등 큰 특수 차량은 진출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국 국립박물관 가운데 대지 면적이 가장 작은 데다 사적지 안에 놓여 있어 간단한 보수 공사에도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축은 어려운 형편. 저희 박물관은 사역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신축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개관 34년, 포화 상태가 된 진주박물관을 진주성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한동안 겨울철에 집중되던 멧돼지의 농가 습격이 여름철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철을 가리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데 수확철을 앞둔 농민들은 망연자실입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마치 태풍이라도 훑고 간 듯 쑥대밭이 돼버린 옥수수밭. 여기저기 줄기가 부러져 있고 옥수수 열매가 있어야 할 곳엔 껍질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인근 야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와 옥수수를 몽땅 먹어치운 겁니다. 바로 옆 배 과수원까지 덮쳐 전체 과수의 5분의 1가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1년 그 생계의 그 수단인데 이래 지금 현재 뭐 수확을 바로 앞둔 상태에서 이래 되니까 망연자실이죠. 진짜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고구마밭. 멧돼지의 습격으로 엉망이 돼버린 밭 곳곳에 멧돼지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울주군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피해는 600여 건, 포획한 멧돼지만 380여 마리입니다. 최근 열흘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도 벌써 100건가량. 먹잇감을 찾기 위해 주로 겨울에 민가로 내려오던 멧돼지가 여름철에도 목격되는 것은 그만큼 개체수가 많아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그 멧돼지 상위 포식자가 없고 하절기에는 개체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 사회 멧돼지를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농가로 내려와서 자치단체가 농가에 철제 울타리 등 시설을 지원하고 포획단을 꾸리는 등 피해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멧돼지의 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계절을 가리지 않는 멧돼지의 습격에 농민들의 시름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어제 경남 지역은 고성과 통영을 제외한 16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 같은 더위에도 밀양 얼음골에는 얼음이 얼어서 청량감을 더했습니다.
영상 뉴스로 보시겠습니다. 너무 세네요. 네, 저거 엄청 크네요. 저거 밑에 저거 엄청 크네요. 얼음 이마예요. 얼음 이마예요.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열기가 점점 더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씩 더 오르면서 그야말로 숨막히는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경상남도 모든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가운데 밀양과 합천을 비롯한 내륙 지역은 35도 안팎에 달하겠습니다. 때문에 경남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또 한 번 확대 강화되겠는데요. 어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지 않았던 남해와 거제로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고요. 낮 기온 35도 안팎이 예상되는 일부 내륙과 동쪽 해안으로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되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어제보다 맑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으로 구름량 적고요. 안개도 거의 끼지 않아 시정도 좋은 편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창원과 거제 33도, 김해 34도, 창녕과 밀양, 양산이 35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감이 심하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오늘도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남해가 벌써 25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3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겠는데요. 오늘도 해상에는 안개가 짙은 곳이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밤낮 없는 무더위가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상공회의소 협의회와 경남지방경찰청이 첨단 산업기술 보호와 유출 방지에 노력하자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대위아가 러시아 산업박람회에서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 운영체제를 소개했습니다. 경남 지역 창업 지원기관들이 유망 아이템을 가진 청년 사업자들의 창업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경남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경쟁력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경남 자동차 산업협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최근 내린 장맛비로 낙동강 창녕 하만보와 진주 진양호의 조류경보가 한 달여 만에 해제됐습니다. 낙동강유형 환경청은 창녕 하만보에 내려졌던 조류경보 경계 단계와 진양호 판문 지점의 관심 단계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낙동강청은 최근 영남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남조류가 일시적으로 쓸려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조류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어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김해 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장애물 절취비가 약 2조 원 추가돼 사실상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그동안 파리 항공관리공단의 용역 보고서에 따라 장애물 절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지만 KDI 용역 결과는 항공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 결과 발표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선협력업체들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업체의 하도급법 위반과 갑질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 조선사들이 협력업체 인력을 쓰고도 법망을 피하기 위해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형 조선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협력업체 상당수가 도산했다며 공정위원회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마산 가포고등학교를 창원 북면으로 신설 대체 이전하려는 경남교육청 안에 반대대책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마산 가포고 이전 계획 반대운동 비상대책위원회는
가포고 1회 졸업생을 비대위원장으로 정하고 학부모 비대위와 인근 주민, 청년회 등과 함께 학교 이전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대책위는 가포고 인근에는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 학생 수가 늘고 있다며 학교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